다음은 저희 동성화인텍 한번 가볼까요? 네, 경상우님께서 네, 이 종목을 잡으셨네요. 매수가가 1,700원이시고 15% 정도 네, 담고 있습니다. 10,000원 돌파 구간에서 이 종목을 들어가셨는데 신고가가 이달 초에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눌림목이 꽤 깊습니다. 네, 오늘도 3% 넘게 하락하면서 8,570원 라인에서의 좀 마감이 기록이 됐습니다. 지금 이 종목이 아마 수익권이 아니셨을 것 같은데요. 사고서는 약간의 좀 손실을 계속 보고 계신 상황이신 것 같은데 동성화인텍의 전성기는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네. 한참 조선주도 올라오다가 지금 요즘 조용해가지고요. 김민수 전문가님.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더 갈 수 있나요? 네. 동성화인텍 하면 솔직히 운영님 생각나는데 내일 뭐 좀 더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동성화인텍 회사 나쁘지 않습니다. 뭐 같이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봐서도 나쁜 회사가 아니고요. 네. 이제 초저온 냉온 보온 자재를 만들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LNG선에 이제 초저온 냉온 부자재를 만들기 때문에 네. 이제 조선업계들이 조금 각광을 받을 때 주가가 좀 오르기도 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밸류적으로 보게 되면 동성화인텍 주가 너무 싸거든요. 솔직히 시가총액이 이제 2천억짜리인데 실질적으로 2017년하고 18년 반 정도만 되면 만년 적자였습니다. 2년 동안. 왜냐하면 그때 조선업계가 굉장히 불황이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차트를 작년부터 굉장히 단기 순이익이 흑자가 나고 있었거든요. 올해도 이제 컨센서스가 우상향 조치되면서 올해도 영업이익이 증가할 거다. YOY가. 실적이 좋군요. 네. 예.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고 게다가 이제 주가적으로 보게 되면 기본적 분석상 주가가 밸류가 싸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주가 시세 반등이 나왔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목을 볼 때 기본적 분석상 PER, PBR 기준으로 주가를 평가할 수도 있고 모멘텀 부각 플레이를 할 수도 있고 이런데 이제 이것은 종목이 나쁘다기보다는 시청자님께서 진입 가격이 좀 잘못되셨죠. 좀 높으시죠. 네, 지금 이렇게 진입 가격이 높았다면 결국 이제 비중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15%? 15%면 지금 좀 더 추가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이런 종목을 이제 달리는 말에 이렇게 올라탔는데 종목이 급하게 가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밑에 내려왔을 때 분할 매수로 추매로 대응을 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성화인텍을 보게 되면 조선업계가 지난주 뭐 한국조선해양부터 시작해서 삼성중공업도 등등 이제 LNG 카타르 수주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주가가 시세 흐름이 좋았단 말이죠. 네. 그럼 섹터가 덜면서 결국은 조선이 지금 쉬어가는 구간입니다. 근데 동성화인텍을 접근하셨을 때는 이런 단기 모멘텀보다는 결국은 주가 밸류와 실적을 보고 접근하셨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실적 시즌이 돌아오고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할지 하회할지를 따라서 단기가 정해지고 장기적으로는 연간 실적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이제 평가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종목은 좀 장기 모멘텀을 갖고 접근을 좀 해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도 추매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네. 주가도 싸고 실적도 괜찮고 이제 시청자님이 진입 타점이 좀 높았지만 동성화인텍의 이제 전환사채 물량이 10월달 전부터 출현하거든요. 10월 1일부터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네, 근데 10일 전환사채 이상. 물량이 네. 400억 정도가 됩니다. 꽤 있어요. 동성화인텍의 시가총액이 2천억짜리거든요. 네. 지금 그러면 상당히 많은 편이죠. 적은 편은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네. 2,300억 정도기 때문에 이제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전환사채 물량으로 이제 무엇을 할 건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연구개발을 하겠다 공시상으로 좀 기록을 해주면 요즘 트렌드가 그렇거든요. 유증을 받고 나서도 종목들이 나는 캐파 능력을 증설하겠다 어디다 쓰겠다 고지를 해주면 원래 유증을 받고 나면 유증 가액까지 내려오는 게 예전에 트렌드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LNF를 보더라도 유증 가액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3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2만 원부터. 근데 결국은 회사 측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이 연구 공장을 짓겠다. 하겠다. 네. 난 전환사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주식을 할 때 기업에서 자금을 좀 늘리는 하나의 방편인데 이 전환사채를 올바르게 발행하고 그 돈으로 이제 연구개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올바른 이제 길로 가게 되는데 저는 올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조선 뭐 쪽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암흑의 터널은 지나갔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수주 소식들이 계속 전해질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단지 이제 동성화인텍을 좀 말씀드리기에는 이 전환사채 가격이 9,000원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9,100원대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를 좀 고려해서 지금 주가가 좀 희석되는 게 아닌가 이 정도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전환사채 가격을 비교하더라도 지금 주가는 너무 많이 내렸죠. 그래서 지금은 좀 보유 의견을 드리고 단지 이제 뭐 비중이 지금 너무 적으시고 위에 고점 상단에서 잡으셨기 때문에 동성화이텍 정도는 8,000원 정도에서 5% 정도는 더 추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중장기 모멘텀을 가지고 가겠다 이러면 5% 정도 8,000원에 추가
매수 의견을 담으셔서? 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뭐 이 비중을 굳이 덜어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발표날 때 실적을 좀 보면서 지난 분기보다 좀 올라갔는지 수주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3분기 때 실적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3분기 때까지는 좀 끌고 가보자. 우려할 만한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 저희 시청자님이 잡으실 수 있는 목표가 라인대는 어느 정도를 주실 수 있으실까요? 목표가 좀 후하게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객관적으로 제가 봐서도 이 종목은 14,000원까지 반등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왜냐하면 3분기 실적 다 확인한 거 네, 감안해서 그렇죠. 주시는 3분기 거세요? 실적까지 확인을 했을 때입니다. 네, 네. 2분기는 제가 잘 모르겠고 수주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3분기 때 실적을 보게 되면 거기까지는 단기 반등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2 물량에 대한 부담보다는 실적과 또 향후의 수주 가능성을 조금 믿고 가져가 볼 만한 종목이라는 평가 나왔고요. 오늘 물량 많이 더 넣어주시는데 이 종목도 더 사셔가지고 조금 크게 목표가 한번 잡아보시죠. 네, 14,000원까지 기분 좋은 목표가 제시해드립니다. 경성우님.